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149쪽 가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의 사례입니다. 원래는 여기 뭐 용역의 공급 여기서부터 가면 되는데 얘가 워낙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내기가 좋다. 중요하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공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공급은 남한테 돈 받고 물건을 파는 걸 우리가 공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담보를 제공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소유권이 그만 이전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처분된 거 아닌가? 여기 공급이라는 거를 처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음의 경우엔 처분은 보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담보 제공이고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이게 양도 담보입니다. 양도 담보. 여기다 쓰기 양도 담보. 그래서 얘는 뒤에부터 읽으셔야 돼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거. 우리가 근저당은 소유권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냐면 근저당만 설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은행 같은 돈 빌릴 때. 그러니까 은행 같은 내가 돈을 빌리지만 근저당만 설정해. 내가 함부로 처분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양도담보는 뭐냐? 이 근저당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리는데 소유권을 넘겨요. 대신에 뭐냐면 내가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찾아온다. 마치 전당포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그 앞에 있는 전당포. 그런데 내가 시계를 맡겨요. 내 자동차를 맡겨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갚으면 차키를 다시 가져옵니다. 시계를 다시 가져요. 물론 이제 돈을 못 갖고 오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뭐냐면 질권 저당권 여기 양도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뭐 등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 자, 얘는 뭐가 된다? 실질적으로 처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 뭐냐? 내가 실제로 얘를 처분했냐 이런 뜻이에요. 처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돈 빌린 목적으로 얘를 제공한 뿐이죠. 이렇게. 다만 여기 나와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담보권자가 이렇게 그 전당포 사장이 환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여기 보면 대물 변제했으니까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 이런 담보 제공이고 우리 수업 목적상 이용을 꼭 아셔야 돼요. 양도 담보. 얘는 뭐예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얘를 처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돈 빌리는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거고 내가 돈 갚으면 다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본다,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양도 담보 자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돈을 정해진 날짜에 변제를 못해요. 그럼 얘가 환가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당포 사장이 시계를 내다 팔아가지고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공급으로 본다. 그런 경우에는 공급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업의 양도인데 이게 포괄 양수도 이렇게 합니다. 포괄 양수.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A가 B한테 사업체를 예를 들어서 100억에 넘긴다. 그럼 사실은 이 사업체가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되냐면 B로부터 110억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100억은 지가 갖고 여기 이제 세무서에다가 어떻게 돼? 10억만큼을 부가가치를 내요. 그 다음에 이 B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얘를 10억만큼을 매입세를 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세 걷는 게 없어요. 왜냐면 한쪽에서 10억 거둔 다음에 다른 쪽에서 10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이런 뜻이.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을 이제 서로 양도 양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110억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B한테 사업체를 넘겨 양도한다고요. 얼마에? 100억에. 하지만 부가세를 거둬야 되니까 B로부터 110억을 받아요. 100억은 지가 갖고 10억은 세무서에다 내요. 그 다음 B 입장에서는 뭐냐? 10억을 매입세 공제를 받죠. 근데 매입세 공제 받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한 다음에 매입세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처음서부터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를 보자 이런 뜻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의 양도가 된다. 여기 나와 있죠.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여기 포괄조 쓴 계시죠. 이걸 우리가 포괄 양수도, 포괄 양도 양수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 중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여기 사업의 양도 얘도 매우 중요하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사업의 양도 양수를 좀 빈번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부가가치세가 없는 걸로, 그렇죠?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걸로, 그냥 100억만 거래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이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 얘는 뭐예요? 부가세 거래가 돼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산세가 크다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과 같이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세를 징수해서 여기 동그라미 대리납부하는 거죠. 자, 얘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원래대로 하면 이게 100억짜리면 110억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줬어요. 근데 이 B가 매입세 공제받는 전제 조건은 뭐냐? A가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A가 나 그냥 갖고 튈 수도 있어요. 나 외국으로 이민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걱정돼서 어떻게 하냐면 B가 자기가 대신 국가에다 내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리납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 사업의 포괄 양수도인데 포괄 양수도인지 아닌지 확실치가 않으니까 B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냐? 돈을 한 바퀴 돌리는 거야. 원래는 100억만 주고 끝내면 되는데 110억을 준 다음에 어떻게 된다?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매입세 공제 10억을 되돌려 받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100억만큼을 A한테 준 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가 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확실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그냥 불확실해도 그냥 밀고 가는지 그래도 뭐 이렇게 맞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전제는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포괄양도 포괄양수 이런 말을 쓰는데 얘는 사업의 양도 양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쓸데없이 부가세 부담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공급으로 보지 말자. 근데 거긴 존재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포괄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거꾸로 포괄적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100개를 이전해야 되는데 98개는 서로 동의해서 2개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돼. 이건 네가 정리를 해야지. 이걸 나한테 정리시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사 가거나 뭐 할 때도 전주인하고 그러니까 집 파는 사람하고 집 사는 사람 서로 막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뭐냐면 여기 뭐 저당 뭐 설정되어 있는 거 뭐 풀어주고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100개 중에서 98개는 합의가 됐어요. 포괄적으로 서로 양도 양수하기로. 근데 2개가 안 됐어. 그럼 얘는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110억 주고 10억만큼 신고세는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에도 발행해야 되는데 발급도 안 한 거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 그냥 B가 야 그럼 우리 거래를 하자. 근데 B 입장에서는 또 뭐가 걱정이 되냐? A가 세금을 안 내고 튀면 나는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B가 100억은 A한테 주고요. 10억을 세무서에다 내고 그냥 내가 10억을 매입세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리납부. 이걸 우리가 대리납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에 당연히 공급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뭐 사업의 양도 보시고 이 조세의 물납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상속세, 뭐 증여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물 같은 거를 국가에다가 물납을 할 여기 물납이 있죠. 여기 상속세, 재산세 납부하기 위해서 금전 대신 사업용 자산 물납이다. 우리 분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넘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1,000만 원 지금 내고 그다음 소득세라면 뭐 2달에 나눠 이게 분납. 물납은 뭐냐? 돈이 없어가지고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물납. 그러면 뭐냐? 이거 자체가 원래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국가한테 부가세를 걷어가지고 국가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럼 국가 입장에 실익이 없어. 그래서 뭐냐? 처음부터 이 조세의 물납 같은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말자. 즉 부가가세 거래가 아닌 걸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 얘는 부가세 거래를 보지 말잔 말이에요. 부가세가 이제 발생하는 거래로 보지 말자. 꼭 기억해야 돼요. 담보 제공에서 양도 담보. 기억해 사업의 양도 뭐가요? 포괄 양수도. 조세의 물납 나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신탁 재산의 소유권 이전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신탁 자산이 있어. 내가 이제 재산을 운용을 네가 좀 해줘라.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재산이 실제로 이전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탁을 한 사람이 이제 자기는 뭐예요? 뒤에 빠져 있는 거고 운영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임대인 나와야 되고 뭐 청소 같은 것도 막 귀찮아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누군가한테 대신 네가 이 건물 관리를 좀 해줘라.
그런 게 바로 뭐다? 신탁재산이죠. 이렇게. 근데 이 신탁할 때는 뭐냐? 명의를 이렇게 변경을 해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보죠.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운용권만 넘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맡아달라고 이렇게 명의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신탁재산으로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실질적으로 이전된 게 아니니까 얘는 뭐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탁의 종류로 그러면 이제 진짜 신탁이 다 끝났으면 이렇게 그러면 뭐지? 다시 되돌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시 이것도 뭐예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또는 수탁자가 이렇게 내가 맡기는 사람을 이제 다른 업체로다 바꿨습니다. 역시 그것도 뭐가 되냐? 실질적으로 내 재산을 넘긴 게 아니란 말이니까 여기 부가가치세 이 공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실제로 내 거를 넘겨야 돼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여기 창고증권의 양도 중 일정한 거래 이렇게 나왔는데 창고증권이라는 건 뭐냐? 창고가 있고 거기 안에 물건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증권만 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얘는 실질은 뭐냐? 그 창고 안에 뭐가 있어? 물건이 들어있잖아요. 그 물건을 넘기랑 똑같다. 그래서 원칙은 뭐냐? 창고증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두 가지. 요거는 공급을 보죠. 그래서 요걸 꼭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서 여기 있죠. 핵심이 이거예요.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더 중요해요.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면 아니에요. 수반되지 않아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2번도 여기 보면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서 해당 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 양도로서 여기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 꼭 기억하세요. 런던 금속거래소 지정창고에 보관되는 물품. 이렇게. 그리고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아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으로서 여기 있죠.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면 안 돼. 수반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요게 문제 내기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일단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걸 해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용역의 무상 공급. 얘는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부가세 제일 처음 시간에 얘가 재화인지 용역인지 구분했다. 그럼 대부분 부가세 처음 공부하는 분들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 재화든 용역이든 똑같이 부가세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간주공, 이 무상 공급이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용역의 경우에는 이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부가세가 원칙적으로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화인지 용역 구분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설명드렸던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게 이런 게 있었죠. 자, 우리가 음식점업이에요. 음식점업은 재화냐 용역이냐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맛 이렇게 얘기해요. 손맛. 누가 요리하냐에 따라 그죠? 제가 요리를 좀 좋아하고 그러면 셰프 뭐 이런 사람 예를 하면 되는데 그죠? 그 백종원 씨 이렇게 예를 들면 요새 또 백종원 씨 별로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기가 좀 그래요. 원래는 백종원 씨밖에 잘 몰라가지고 그 예를 잘 들기가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주방에 들어가서 뭐 쓱쓱쓱 하면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게 나타난다.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이제 막 뭐라고 하죠. 계란 후라이에도 이게 후라이가 좀 이렇게 좀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 뭐 이런 이제 비난을 막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식점업은 손맛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음식점업은 용역. 그래서 노숙자한테 뭔가 음식을 무료로 줬어요. 무상으로 줬습니다. VAT 내야 안 내? 안 낸다. 만약에 음식점업이 재활하면 무상 공급 부가세 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는 용역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재화 용역.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재화가 아닌 건 다 용역이 된다. 용역. 여기 서비스 있죠. 서비스. 부가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도 용역이고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음식점업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된다? 용역이 된다. 용역.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죠. 그러나 특수관계인의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아버지 거고 아들이 여기 세입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에 대해서죠. 얘도 원래는 과세 안 했다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눈에 확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아버지예요. 아버지 건물인데 세입자로 아들이 들어왔어요. 당연히 뭐예요? 무상으로 쓰겠죠. 원래 부가세 안 매겼다고요. 근데 이제는 매긴다고요. 이제는 부가세 내야 된다.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죠. 특수관계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족들과 대부분 다 이러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근데 여기 산업협력단과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죠,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보지 말자, 이렇게.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을 적용하는 자와 부동산 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 있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래 과세하지 않았는데 요걸 만든 거예요, 이걸. 이걸 만들다 보니까 이게 특수관계인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과세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얘네들은 과세하지 말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탈세라든가 뭐 이런 것 또는 부의 무상이전 뭐 이런 것. 요새도 지금 상속세 이런 게 가장 큰 이슈로 막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배우자 간에 이제 뭐 상속할 때 지금은 이제 뭐냐면 사실은 뭐냐. 이게 상속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그러니까 상속 순서가 그거잖아요. 이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자식이 1순위라고요. 이렇게. 근데 항상 배우자는 자식과 이제 동등하게 이렇게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위로 가는 거예요? 위. 부모가 살아계신 부모한테 가고. 부모님도 안 계셔요. 그럼 뭐예요? 형제 자매로 가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좋은 일 아닙니다. 비행기 사고 났을 때. 그죠? 그럼 비행기 사고 났을 때 이제 뭐냐면 동시에 막 가족이 막 이렇게 사망하고 또 누가 먼저 죽냐에 따라서 순서가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상속 같은 것도 되게 좀 민감하죠. 근데 아까도 이제 뭐 이제 방송에 나오는 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우리 배우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었는데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한테 가는 건 매기지 말자.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돈을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을 한 다음에 좀 이제 막 재산도 막 쓰고 그게 이제 부의 재분배 기능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막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막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근데 나이 드신 분들 절대 안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그 연세 드신 분들 뭐 집에 가고 불 화나지 않아요. 굳이 화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이 전기 들고. 온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 뭐 집에도 따뜻하게 보일러 안 하신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략하시는 게 그게 다 몸에 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 보면 쓸데없이 불을 왜 켜놓는 거. 물론 이제 위험하고 이런 것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은 뭐 무조건 불을 화난 게 좋죠. 근데 우리가 항상 에너지 막 전략하고 해야 되니까 불을 이렇게 하는 걸 좀 나갈 때 끄고 해야 되는데, 그죠? 저도 이제 학원 같은 데 있을 때 보면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게 뭐냐면 나가는 사람이 반드시 에어컨. 왜냐면 가끔 이제 직원분들이 안 끄고 가는 거. 그러면 밤새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낭비죠, 이렇게.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름 같은데. 에어컨도 기계예요. 쉬지 않으면 고장 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어컨 그렇게 막 안 끄고만 하다 보니까 24시간 풀로 들어가서 결국은 뭡니까?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수업 휴강해야죠. 왜냐면 한 번은 에어컨 없이 이제 뜨거운 여름에 한번 같이 해봐서 학생들하고 더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에어컨 고칠 때까지 수업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 하고 이제 꺼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용역의 공급 있죠. 그래서 원칙만 기억하세요. 뭐냐면 요게 중요해요. 용역의 무상 공급. 얘는 부가세 거래가 아닌데 과세 대상이 아닌데 얘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 무상 임대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월세 안 받고 이렇게 세례 주는 거 이건 부가세 거래가 된다. 과세가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요. 여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여기 보세요. 원래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하면 이게 재화라고요. 하지만 건설업은 무조건 다 용역이라고요. 건설업은 무조건 다 용역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상대방을 인도받은 재화 여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하죠. 이때 마찬가지 주요 자재를 부담하면 뭐예요? 재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게 용역의 공급이다. 특히 이 두 가지가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전매 특허. 이게 아주 잘 나온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임대업은 용역의 공급이고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부동산 자체를 사고 파는 거. 임대는 빌려주는 거예요. 공간을 빌려준다. 얘는 용역이 맞죠.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 얘는 당연히 뭐 재화의 공급이죠.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공급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건설업, 부동산업 중 부동산 매매 또는 사업성 목적으로 여기 보세요. 1 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얘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즉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그래서 이 문장도 시험에 이제 간간히 등장하니까 요거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재화의 수입 있죠? 자, 수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여기 보세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이게 바로 수입이 돼요. 물론 나가는 게 수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국 선박에서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다 포함하고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걸 다시 내려요. 그러니까 선적이 수출이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역하잖아요. 얘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배에다 올렸어요. 수출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 올린 걸 다시 내려요. 수입이 된다. 그게 이거예요. 자,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이 완료된 걸 다시 내려요. 수입.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게 바로 뭐다? 재화의 수입이 된다. 여기 재화의 수입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여기 마지막으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 주된 거를 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살짝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제 뭐냐면 과세가 있고 면세가 있는데 요게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책이 있고요. 책 안에 CD, 요새 CD가 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전 CD 썼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튼 책이 있고 여기 CD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에요. 이게 동화책이고 만약에 그다음에 거기 뭐 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노래가 막 나오고 이런 거. 이게 CD예요. 그러면 주된 게 뭐냐 이거라고요. 이렇게 이게 제 거래처 중에도 동화책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면 갑자기 막 공룡 같은 거 막 나오고 애들이 막 좋아하고 이런 동화책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책이 주된 거예요. 그러면 책은 면세라고요. 쉽게 말하면 요거 면세. 이렇게 그다음에 CD는 과세라고요. 그럼 전체를 면세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된 걸 따라간다. 이렇게 거꾸로 된 것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CD에다가 이제 책이 결부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요 CD가 뭐냐? 요게 노래예요. 노래. 가수 노래. 이렇게 뭐 이렇게 거기에 가사집 같은 거. 그죠? 이렇게 요새는 뭐 이렇게 잘 안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요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노래에다가 여기 이제 가사집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주된 게 얘라고요. 전체를 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CD 자체는 이제 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책은 면세란 말이에요. 이렇게 도서는 면세. 근데 이게 섞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된 걸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부수재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과세, 면세가 막 이렇게 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새는 막 봉투도 막 돈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보통 봉투 같은 게 막 무료다 뭐 이렇게 샀을 때 이렇게 그럼 우리가 흰우유가 있어요. 흰우유가 면세란 말이에요. 근데 흰우유 담아가야 되니까 봉투를 줍니다. 봉투 자체는 과세예요. 그럼 봉투값만 부가세 다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 흰우유를 따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면세가 된다.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바로 뭐다? 이 봉투 같은 게 부수, 재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알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수, 재화 또는 용역에 공급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된 거래인 재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 공급은 여기 있죠.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 나와 있어요. 주된 게 과세면 부수되는 것도 과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주된 게 면세예요. 아까 제가 흰우유에다가 봉투. 부수되는 봉투는 원래 과세지만 그냥 얘도 면세되는 걸로 보자. 요거만 따로 부가세 붙이지 말자. 요게 바로 부수재와 용역의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용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 어떤 물건을 살 때 이제 봉투 같은 거를 이제 제공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주된 거를 따라가라. 주된 거를 따라가라.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요새는 좀 잘 안 하지만 뭐 쌀 같은 거 있고 뭐 쿠팡 같은 거 마찬가지예요. 농산물은 면세예요. 배달은 과세 용역입니다. 주된 거에 따라가잖아. 그럼 전체가 면세라고요. 전체가 다 면세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이제 값에는 사실은 배달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쌀값에 이제 배달까지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요 쌀의 일부는 면세하고 그다음 배달값만 VAT 붙여가지고 받아야 되냐? 아니다. 그냥
전체를 다. 왜냐하면 쌀이 주된 거니까 전체를 다 뭘로 본다? 면세를 본다.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 문제 이제 몇 가지 좀 풀다 보면 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품목이 다 부가세, 과세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일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이제 과세, 면세하면서 면세의 품목을 이제 배울 겁니다.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파란색이 여기 우발적 일시적 공급되는 재화 용이가 나와 있죠. 은행은 뭐냐? 면세, 금융업은 면세. 근데 은행이 건물을 매각해요.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럼 이거를 과세하려면 은행이 이 건물 매각할 때 이제 과세사업자로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에서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은행이 건물 파는 건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과세예요. 하지만 얘가 은행이 어쩌다가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발적 일시적이에요. 은행이 건물을 막 매매하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니까 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아주 일시 우발적으로 몇십 년에 하면 마치 뭐 또 여러분 이사 다니는 거. 그죠? 이사 막 매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시 우발적 이렇게 보시면.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저희 집은 10년 이상에 한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거의 잘 이사 안 가고 그렇게. 그죠? 그래서 이사 한 번 가더라도 저 초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이제 왕십리 쪽에 있는 그 무학 국민학교죠. 그 당시 이렇게 무학초등학교 나왔는데 집을 이제 마장동 쪽으로 이제 옮겨서 이렇게 전학 안 시켜줍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뭐 바꾸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원래는 뭐냐 제 집 옆에 동명초등학교라고 있어요. 바로 집 뒤에요. 걸어가면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 무학초등학교까지는 한 20분 이상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전학 안 돼. 무슨 전학이냐 그죠? 한 군데 네가 나오는데 무조건 졸업 끝까지 가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4학년 때 이제 전학 이제 4학년 이사 갔는데 6학년 때까지 그냥 계속 전학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우발적이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사 없어요. 이렇게 은행이 건물 파는 거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시 우발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은행이 면세니까 건물 파는 거 원래 과세가 돼야 돼요. 그냥 면세로 간다. 이게 바로 부수재와 용역이 된다. 부수재와 용역. 뭐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 뜻만 보세요. 재화의 수입이에요. 얘기했었죠? 뭐냐면 수출하는 물품은 부가세가 제로라고요. 그럼 수입할 때 세관장이 그냥 그대로 부가세를 때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그 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붙은 상태로 이제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세관장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에요. 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러면 수입할 때 바로 부가세가 붙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냐? 요게 매입세액으로 다시 되돌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불필요한 자금 부담이 생겨요. 근데 어차피 내가 세관장한테 부가세 준 다음에 다시 뭐예요? 국세청에서 되돌려 받아야 돼 이거를. 그래서 여기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세 납부 유예를 미리 신청하면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원재료 수입할 때 부가가세 원래 내야 된다고요. 이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물건을 내가 수입할 때 그 원재료를 수입합니다. 거기 부가세가 제로라. 그래서 세관장이 붙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 원에 들어오면 1억을 그냥 때린다고요. 그럼 나는 1억을 세관장한테 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만들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급하여요. 이렇게. 그때 뭐 하냐? 매입세 공제로다가 1억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1억을 세관장 준 다음에 다시 이걸 국세청에서 이렇게 되돌려 받을 바에는 처음부터 납부를 유예하죠. 그게 이겁니다.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가 부가세 납부 유예 제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납부를 유예받은 이런 중소기업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이렇게 납부를 해주면 된다.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해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아무튼 요 내용을 잘 기억해 두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물건 수입, 원자재 수입할 때 세관장한테 이제 막 1억을 낸 다음에 나중에 국세청장한테 매입세 공제 신청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억을 되돌려 받는데 처음부터 내지도 말고 되돌려 받지도 말아라. 그런 개념이 요 개념이 된다. 아무튼 요번 시간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